엄마 집을 자기 명의로 바꾼 큰아들의 엄마는 무너졌습니다. 사모님 집 명예 바뀐 거 모르세요? 부동산 사장님 말에 엄마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 집 이제 큰아드님 명의잖아요. 엄마 명의의 아파트가 하루아침에 큰오빠 명의로 바뀌었습니다. 행운의 노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엄마, 아버지 안 계신데 엄마 혼자 어떻게 살아요? 장례식이 끝난 지 일주일쯤 됐을 때였습니다. 큰오빠가 엄마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조금 안심했습니다. 그래도 아들이니까. 그래도 엄마는 챙기겠지. 그때 저와 언니는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살아계실 때 아들 둘에게 아파트를 하나씩 증여했습니다. 딸들은 시집갈 때 전세금 해줬잖아. 그게 이유였습니다. 아들에게 대한 편애가 유별나신 아버지는 그저 아들이 최고였습니다. 딸들은 남의 식군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신 분이었습니다. 큰언니는 아버지 장례식이 끝나고 말했습니다. 난 이제 엄마도 안 볼 거야. 난 아버지 생각도 하기 싫어. 세상에 그 많은 재산 아들한테만 다 주고 가시다니. 나 부모 없는 고아야. 저는 언니를 붙잡았습니다. 그래도 엄마는 무슨 죄야. 하지만 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는 평생 아버지 편이었어. 그날 이후 언니는 정말 연락을 끊었습니다. 저만 엄마를 찾아갔습니다. 엄마가 걱정됐으니까요. 그런데 얼마 뒤 큰오빠가 엄마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올케와 아이들은 학교 때문에 살던 집에 살고 큰오빠만 엄마 옆에 있겠다면서 들어온 거였습니다. 엄마 혼자 두면 안 돼. 내가 모실게. 엄마는 싫다고 했습니다. 난 혼자가 편하다. 너도 내 가정이 있잖아. 하지만 오빠는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 돌봐주겠다는 건데 왜 그래? 결국 엄마가 졌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고마웠습니다. 병원도 모시고 가고 장도 같이 보고 약도 챙겨주고 효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엄마를 보러 가면 오빠 표정이 굳었습니다. 또 왔어?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심해졌습니다. 엄마는 내가 돌보는데 너는 왜 이렇게 자주 와? 저는 화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엄마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엄마가 저를 방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막내야. 내가 죽으면 이 집은 너들 줄 거야.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야? 엄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들들은 이미 다 받았잖아. 이 집은 니네 자매가 나눠 가져야지. 그 말을 하는 엄마 얼굴이 왠지 쓸쓸해 보였습니다. 사실 엄마 아파트는 재개발 이슈가 커지면서 상당히 높은 가격이 형성되었습니다. 도심 요지에 있는 아파트인지라 눈만 뜨면 가격이 올라가는 정도였죠. 하지만 전 욕심 많은 오빠들이 그걸 가만둘 리 없을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말했습니다. 엄마 제발 누구 물려준다는 말 하지 말고 다 쓰고 가세요. 한 푼도 주지 말고 다 써. 엄마 먹고 싶은 거 먹고 사고 싶은 거 사고 여행 다니고 다 써. 그게 진짜 제 생각이었습니다. 저나 언니는 어찌어찌 살만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그날 방문 뒤에서 그 말을 누군가 듣고 있었다는 것을. 큰오빠였습니다. 그날 이후였습니다. 큰오빠는 전과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오면 왔냐? 한마디라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저를 보는 눈빛부터 차가웠습니다. 엄마 쉬고 있는데 왜 또 왔어? 전화라도 하고 오지. 저는 웃으며 넘기려 했습니다. 엄마 얼굴 보러 왔어. 그러자 오빠는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내가 돌보고 있어. 괜히 와서 피곤하게 하지 마. 엄마는 옆에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왜들 그래? 엄마 보고 싶어 왔는데 뭐라고 하지 마. 너무 자주 오잖아. 귀찮게. 내가 큰오빠 귀찮게 하는 게 뭔데? 엄마 드실 거 사갖고 오는데. 글쎄 네가 안 와도 내가 다 챙겨드려. 됐다 싸우지들 마. 그 말에 저는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엄마 집인데 엄마가 큰오빠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가는데 자꾸 엄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며칠 뒤 다시 엄마를 찾아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는데 오빠가 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주무셔. 그냥 가. 그런데 집안에서는 분명 TV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엄마 얼굴만 보고 갈게. 오빠는 문을 더 닫으며 말했습니다. 엄마도 쉬고 싶대.
결국 저는 엄마 얼굴도 못 보고 돌아왔습니다. 그날 저녁 엄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막내야, 엄마 목소리가 많이 작아져 있었습니다. 오늘 왔다 갔니?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엄마, 오빠가 엄마 잔다고 해서. 엄마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안 잤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뒤부터는 전화도 이상했습니다. 제가 엄마에게 전화하면 오빠가 먼저 받았습니다. 엄마 지금 바빠. 병원 갔어? 시장 갔어? 그런데 나중에 엄마에게 물어보면 집에만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상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왜 엄마 핸드폰을 오빠가 받는지, 왜 엄마 보러 가는 걸 막는지, 오빠가 엄마를 돌보는 게 아니라 엄마를 세상과 떼어놓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은 엄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막내야, 엄마 통장하고 인감 도장이 안 보여.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어디다 뒀는데? 원래 장롱 안에 넣어놨는데. 네 큰 오빠가 정리해 준다고 가져간 뒤로 못 봤어.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엄마, 혹시 오빠한테 도장 찍어준 적 있어? 엄마는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일본 여행 가기 전에 서류 하나 있다면서 잠깐 찍어달라고 하더라. 뭔지는 기억이 안 나. 그 말을 듣는 순간 불안감이 현실이 되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도 설마했습니다. 설마 제 친오빠가 엄마를 속였을 거라고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설마가 며칠 뒤 부동산 앞에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하루는 엄마가 부동산 앞을 지나가는데 부동산 아주머니는 나오더니 엄마 손목을 꼭 붙잡았다더군요. 사모님, 잠깐만요. 주위를 한번 둘러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집 명예 바뀐 거 모르셨어요? 순간 엄마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 집 이제 큰아드님 명의잖아요. 그럴 리가 없어요. 그 집은 제 집이에요. 부동산 아주머니는 오히려 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사모님이 직접 오셔서 명의 변경하신 줄 알았는데. 엄마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집으로 갈 수도 없었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은 저였다고 합니다. 집에 있는데 엄마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막내야, 엄마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잠깐 와라. 저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엄마에게 달려갔습니다. 엄마는 동네 부동산 앞 벤치에 멍하니 앉아 계셨습니다. 눈은 이미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엄마는 한참 동안 말을 못 하셨습니다. 그러다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부동산에서 우리 집 명의가 바뀌었대.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엄마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큰 오빠 명의라는데. 저는 곧장 엄마를 데리고 법무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하는데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정말이었습니다. 엄마 집 명의는 이미 큰오빠 앞으로 넘어가 있었습니다. 엄마는 제 옆에서 계속 같은 말만 되풀이하셨습니다. 아닐 거야. 분명 뭔가 잘못된 거야. 저도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등기부등본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등기 날짜를 보던 제 손이 멈췄습니다. 엄마, 잠깐만. 이 날짜. 엄마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왜? 저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확인했습니다. 일본 온천 여행을 갔던 날, 공항에서 찍은 사진, 료칸에서 찍은 사진, 모든 날짜가 등기 날짜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엄마 그날 일본에 있었잖아. 엄마도 그제야 기억이 난 듯 했습니다. 맞다. 친구들이랑 일본에 있었지.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엄마, 이건 그냥 넘어가면 안 돼. 하지만 엄마는 끝까지 큰오빠를 감쌌습니다. 아니다. 분명 오빠도 무슨 사정이 있었을 거야.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를 속이고 명의를 바꿨는데 아직 오빠를 믿어? 그날 저녁, 저는 엄마를 모시고 큰오빠 집으로 갔습니다. 명의 변경을 끝내서인지 큰오빠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던 상태였습니다. 엄마는 이제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거겠죠. 초인종을 누르자 오빠가 문을 열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엄마는 아무 말 없이 등기부등본을 내밀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오빠는 서류를 힐끗 보더니 비웃듯 말했습니다.
엄마가 하자고 했잖아요. 엄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가 언제 명의를 변경해줬어? 그러자 오빠는 한숨을 쉬더니 엄마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엄마가 딸들이 집 달라고 할까봐 불안하다고. 그래서 내 명의로 해놓자고 했잖아요. 엄마는 소리쳤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난 그런 말 한 적 없어. 그러자 오빠가 한숨을 쉬며 엄마를 빤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치매야? 엄마가 한 말도 기억 못하는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엄마도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엄마는 집을 잃은 것보다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큰 아들이 자신을 치매 환자로 만들려 한다는 사실이 더 무서웠다고 합니다. 네가 에미를 치매로 몰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오빠, 지금 엄마를 치매 환자로 몰아가는 거야? 오빠는 오히려 저를 향해 손가락질했습니다. 다 너 때문이잖아. 네가 엄마를 충동질했잖아. 네가 엄마랑 내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거야.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오빠, 엄마 집을 가져간 사람이 누군데? 지금 누구를 탓하는 거야? 하지만 오빠는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저를 현관 밖으로 밀어내더니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닫히는 문틈으로 저는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눈물만 흘리고 계셨습니다. 잠시 뒤 엄마가 집 밖으로 나오셨습니다. 엄마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평생 그렇게 떨리는 엄마 손은 처음이었습니다. 엄마는 울먹이며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막내야. 네 오빠가 뭐라고 하는 줄 아니? 뭐라는데? 네 오빠가 그러더라. 다 끝났으니까 자기가 하라는 대로만 하래. 요양원 가기 싫으면. 엄마 집을 뺏는 것도 모자라 협박까지 했더라고요. 엄마는 차 안에서 내내울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낳은 자식이 지 애미를 이렇게 취급할 줄 몰랐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서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는 다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 집을 반드시 되찾아드리겠다고. 그날 집으로 돌아온 엄마는 밤새 한숨도 주무시지 못했습니다. 탁자 위에 아버지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엄마는 사진을 붙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아들만 믿으라고 했잖아요. 난 당신 말 믿고 살았는데 그 아들이 날 이렇게 버리네. 그 집 하나 갖겠다고 애미를 버려. 다음날 아침, 전 엄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이번에는 절대 혼자 울지 마. 다음날 엄마와 전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는 등기부등본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머님, 명의가 이전된 날 어디 계셨습니까? 엄마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친구들이랑 일본 온천 여행을 갔어요. 변호사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날 한국에 안 계셨다는 말씀이시죠? 전 급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공항에서 찍은 사진, 일본에서 찍은 사진, 모든 사진의 날짜가 남아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먼저 출입국 기록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며칠 뒤 출입국 기록이 도착했습니다. 명예 이전이 접수된 날, 엄마는 분명 일본에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이번에는 다른 서류를 요청했습니다. 인감증명서는 언제 발급받았는지, 등기 신청에 사용된 위임장은 무엇인지, 신청 서류 원본도 확인해야 합니다. 엄마는 놀란 얼굴이었습니다. 그런 것도 다 확인할 수 있나요? 네.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등기 신청 서류, 위임장, 인감증명서 발급 기록. 하나씩 확인하던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 사건은 민사만으로 끝날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전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변호사는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직접 위임한 사실이 없다면 사용된 서류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위조나 허위 작성이 있었다면 형사 문제도 될 수 있습니다. 그날 이후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큰오빠는 끝까지 같은 말을 했습니다. 엄마가 허락했다. 엄마가 기억을 못하는 거다. 하지만 조사 결과는 조금씩 달랐습니다. 엄마가 직접 위임했다는 객관적인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엄마는 명예 이전 당일 해외에 있었고 여러 자료를 종합한 결과 등기 절차에 중대한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결국 법원은 명예 이전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엄마 명의의 집은 다시 엄마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은 명예 이전 과정에서 작성된 서류와 절차에 대해
계속 수사를 진행했고 큰오빠는 그 과정에서 자신의 행동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모든 일이 끝난 어느 날 엄마는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막내야, 내가 평생 믿었던 아들이 날 속였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 내가 내 아들을 그렇게 키웠다는 게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 전 엄마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엄마는 최선을 다해서 키웠어. 큰오빠 욕심이 모든 걸 망친 거야. 이제 엄마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 엄마 곁에는 내가 있어. 며칠 뒤 엄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새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4명이 아파트는 두 딸에게 공동으로 상속한다. 도장을 찍은 엄마는 한참 동안 유언장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됐다. 네 언니한테고 너한테 미안한 마음이 없어졌어. 하지만 전 엄마한테 부탁했습니다. 엄마 유언장 작성하지 마라. 그냥 엄마 죽을 때까지 제발 다 쓰세요. 아무것도 남지 않게. 그거면 돼요. 아파트 하나를 더 갖겠다고. 엄마 가슴에 대못을 받고 엄마의 믿음을 배신으로 돌려준 큰오빠가 전 밉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그래도 아들이라고 안쓰러워합니다. 모든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와 합의서도 제출했습니다. 엄마한테 집을 되찾아준 제 행동이 마음에 드셨다면 댓글로 응원해주세요.